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나는 성공과 행복을 위해 쫓기듯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삶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적당한 때요. 오늘은 앤드류 매튜스 저자의 마음 가는 대로 해라와 함께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워버리세요. 믿음이 틀렸단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믿음은 경계하세요. 사람들은 호의를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걸 남편이, 아내가 알아줘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사려 깊어야 한다. 이런 해야 한다라는 목록은 합리적인 기대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호의를 돌려주지 않고 잘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덜 존중받거나 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죠. 현실은 해야 한다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비난해봤자 언제나 현실이 이기죠.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해요. 당신은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 평온하죠.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선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나는 건 내 믿음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메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몰라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직장이 문제예요. 회사 월급은 충분하지 않다고요. 메리, 왜 거기서 일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믿음을 바꿔봐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부수적인 돈벌이를 시작해봐요. 재무 상황을 조정하고 더 많은 기술을 배워서 승진을 노리는 건 어때요?
메리가 말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안 좋은걸요? 신문에서 그랬어요. 메리, 당신이 그렇게 믿는 것뿐이에요. 신문을 믿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이웃이나 신문이 무슨 소리를 하건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따르다 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건 안 받건 믿음이 성공을 만듭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는 8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자산을 만들고 잘 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고작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돈에 관한 믿음에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거나 돈을 잃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성공을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많은 복권 당첨자들은 수표를 받기 전보다 뜻밖의 횡재가 있은 지 2년 후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언제나 파산 상태야 라고 말하는 믿음이 100만 달러를 순식간에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있을 때 TV에서 복권에 2번이나 당첨된 사람을 봤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당장 보조금에 기대어 사는지라 130만 달러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는 무려 2년 전에 첫 번째 복권에 당첨됐었어요. 통장 잔고는 언제나 믿음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가 통장 잔고와 맞지 않는다면 통장 잔고를 고치는 편이 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돈은 벌기 쉬운 거야. 우리는 언제나 금전적으로 여유롭단다. 쓴 만큼 더 들어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돈은 악의 근원이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줄 알아? 후자의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린다면 부모님의 금전 감각을 물려받고 현실에서 그들과 같은 고난을 떠안고 있을 겁니다.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지켜내려면 그게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돈을 벌고 지키기 위해선 돈과 우선 친해지세요. 호사를 누리세요. 서머신 몸은 말합니다. 삶은 웃긴 녀석이다. 최고를 고집하면 최고를 갖게 된다. 세상이 날 대접하길 바란다면 스스로를 잘 대접하세요. 구멍난 속옷을 입고 어떻게 거목이라고 느끼겠나요? 프레드가 말합니다. 팬티에 구멍이 나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못할 테니까. 하지만 말이죠. 프레드, 그대가 알고 그대의 몸이 느끼고 있지 않나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신에게 자긍심이 없다면
아무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또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을 만드세요. 스스로의 색깔로 집을 꾸미세요. 집주인과 상의해서 재료를 공급받아 페인트 칠을 하세요. 정리정돈하는 일엔 일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저택에 살기보단 차라리 원룸에 사는 게 낫지요. 한 여성이 아내인 줄리에게 물었습니다. 2만 원으로 살만한 집 꾸미기 재료에는 뭐가 있을까요? 줄리는 대답합니다. 빗자루를 사세요. 가진 것을 즐기세요. 많은 사람이 흠집이 많은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사과와 바나나를 진열합니다. 그동안 예쁜 그릇들은 찬장 안에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온갖 크리스털을 아이들에게 물려줘봤자 왕창 깨뜨리기밖에 더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쁜 걸 가지고 있다면 직접 깨뜨리시라는 거예요. 필자가 아는 어떤 남자는 최신 볼보차를 팔더니 되팔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낡은 침대보로 시트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지만 아마 차를 탈 때마다 세탁물 바구니를 탄 기분일 거예요. 줄리는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자신을 꾸미고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운다면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 라는 거였어요.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건 서로 영향을 줘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말하는 법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주지요. 스스로를 돌보면 다른 이들도 보살피게 된답니다. 필자가 알기로 줄리는 파자마에 어깨뽕을 넣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파자마는 실크로 만들어졌죠. 조금 호사를 누려도 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잘 지내는 일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모든 일에 상관이 있어요. 풍족은 풍족을 불러옵니다. 프레드는 말해요. 성공하고 나면 쥐새끼처럼 사는 삶은 끝이야. 라고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것처럼 살아야 하고 지금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풍족함은 반드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소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떨까요? 전설에 따르면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연금술사가 되어서 겉모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예를 들어 비행기 연착, 교통사고, 이혼, 무례한 종업원을 만난 일 등 이런 일들을 행운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라고 고사를 지내야 할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만일 다리가 부러진다고 해도 시련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까? 라고 묻는 건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삶이 주는 것에
더 감사함을 느껴요. 더 평온해집니다. 인생이란 버스에 탔으니 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냉소적인 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순진하기도 해라. 난 낙천주의자가 될 생각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에 두려움으로 급급대기를 멈춘다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고 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근래 이혼하고 삶이 망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믿는 한 그렇게 될 거예요. 50세에 해고를 당하고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고 믿는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한 그렇게 될 겁니다.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인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은 머릿속이 재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 많은 재난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연인이 배신하고 상관이 헐뜯고 사고가 찾아오고 집주인에게 쫓겨나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실 거예요. 세상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 순간 달라진 생각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삶에 등장하는 모든 시련은 시련이라기보단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도록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질병과 고지서, 주정뱅이 남편한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당연하고 말고요. 한 여자가 말했어요. 평생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나는 희생만 했어요. 나는 순교자예요. 라는 말과 같죠. 나는 생각합니다. 불쌍하기도 해라. 삶은 즐거워야 마땅합니다. 새들은 매일 아침 노래하며 깨어나죠.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깔깔댑니다. 돌고래를 볼까요? 서핑하는 강아지를 보세요. 누가 인생이 지루하다 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재미난 곳입니다. 만일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생각을 물려받았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버려도 되는 믿음에 불과하니까요. 오직 재미를 위해 시간을 내서 무엇인가를 해보세요.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건 생은 투쟁이다 라는 생각만 굳힙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인생을 즐기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인생이 달콤해도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올 거예요. 오래가지 않을걸? 그러면 자신에게 말하세요. 글쎄, 점점 좋아지는걸? 마음의 평화를 가지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하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할까요? 왜냐하면 사랑과 평화는 뗄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성 친구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편견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한다면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평화를 추구한다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평화는 신경 안정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균형입니다.
무에가가 처음으로 배우는 가르침은 균형입니다. 가라테에서는 힘이 균형과 평정심에 달려있다고 배우죠. 지나치게 흥분하면 승리와 멀어집니다. 골프 선수들 역시 균형을 이해하고 있어요. 분노로 가득한 스윙은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긴장을 풀고 힘을 느끼고 잡념을 비우고 나면 성공이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혹은 마음의 평안은 힘의 원천입니다. 평화롭다는 건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로움은 맞서 싸우기보다 힘과 조화를 이루는 걸 의미합니다. 평화로움은 더 큰 그림을 보며 자질구레한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차 할부를 갚고 나면 더 평온할 텐데. 프레드가 말합니다. 먼저 요금을 내고 난 이후에 평화를 찾아볼게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결과는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대출을 갚거나 수영장을 넓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두 가지 단서를 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개인의 안전만을 추구하다 보면 가장 외로워집니다. 만일 확실한 안정을 원한다면 잘못된 행성에 살고 있는 걸 거예요. 프레드가 말합니다. 교회에 집 하나와 은퇴 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 있다면 마음이 놓일 텐데. 알았어요, 프레드. 그런 건 교차로에 서서 버스 꽁무니에 대고 얘기하세요. 안정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안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파산하고 회사가 사라지고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삶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고 즐기세요. 사는 재미의 반은 다음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과 약속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처할 수 있어. 두려움이 엄습하면 말하세요. 집이 불에 탄다면 이사하면 되고 잘릴 것 같으면 먼저 그만두면 되지. 차에 치이면 지구랑은 빠이빠이 하면 될 뿐이야. 네, 그게 전부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구는 위험한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은 토끼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마음을 편히 먹고 일상적인 습관을 형성하려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요. 그들 각자는 매일 평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명상하고, 또 누구는 새벽에 해변가를 거닐죠. 모두가 안식처와 고요함을 찾습니다. 내면에 집중하다 보니 외면 또한 보게 되었죠. 삶을 투쟁이라고 믿는다면 삶은 투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버려 두어야 할 저절로 풀리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를 살기란 어렵고 되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사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현재를 사는 일이란 줄타기와 같아요. 줄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더 오랜 시간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에 전념하는 두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들여 일하세요. 서두르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 믿음 체계가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한다면 정말로 시간이 없어집니다. 즉, 버스를 잡으려고 달려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달려가고 전화를 받으면서 점심을 먹게 되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하세요. 이 편지를 쓰는, 이 셔츠를 다리는, 이 운동을 하는 동안은 온 정신을 여기에 집중하겠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겠지. 서두르지 않겠어. 둘, 개처럼 느끼도록 훈련하세요. 개를 데리고 산책에 나가면 개들이 일일이 모든 덤불과 꽃과 잡초와 소화전에 아는 척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이나 갔던 같은 장소여도 개는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개들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개처럼 느끼도록 훈련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보통 딴 데로 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모든 맛을 음미해 보세요. 친구와 대화하며 모든 단어를 새겨 들으세요. 노래를 들으며 모든 음에 귀 기울이세요. 산책하는 동안 모든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서서히 요령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충분해 라고 주장하세요. 반복된 주장은 무의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음이 급한 경우에 되새기세요. 시간은 충분해. 시간은 충분해. 줄 위에서 오래 견딜수록 삶은 더 나아집니다. 필자는 휴식을 취하고 명상이나 기도를 하면 더 안정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이내 늘어져 기도와 명상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점점 인생에 스트레스와 짜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침착함을 잃게 되죠. 그제야 다시 이전처럼 매일 안정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생이 더 순탄해집니다. 명심할 점은 안정을 취할 시간이 없을수록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교훈을 실천하지 못하고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휴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건강상의 이점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닮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사람들과 평화로운 상황을 가져옵니다. 화난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곳으로 싸움을 찾아 나설 거예요. 화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평화롭다면 그들은 대체로 우리에게 이끌려오고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정신적인 치유는 매일 하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도록 하세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하셔야 해요. 앉아서 하세요.
누워있다간 잠이 들 테니까요. 사람들이 끔찍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언쟁을 하게 되고 상사나 남편, 친척과 크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안정을 취하세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기발한 방식대로 사랑을 그들에게 표출하세요. 너무 돌발적이라면 시도만 해보세요.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그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하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여세요. 잠들기 전까지 순항하는 날도 있을 테고 아침을 먹을 때부터 최악인 날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마음의 평화를 목표로 삼으면 점점 삶이 나아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어느 시기에 다른 사람과 상황에서 얻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세상의 창조주라면 모든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그 주변 환경 또한 발전시킬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필자가 봤을 때 행복하고 능률적인 사람들은 합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의미 있는 피드백으로 여기죠. 그들은 환경이 자신을 따라오리라 기대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숙명이나 운명과 같은 말들은 우리 삶에 얼마나 들어맞을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기도 하고 이미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르면서 동시에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씨는 그 정도는 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위대한 인물들은 꾸준히 노력해서 위대해졌다는 점을 관찰해보세요.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들은 누군가 자신을 데려다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3단계를 거치면서 우주의 법칙을 알아가요. 1단계. 특별한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은 운에 좌지우지 된다고 믿지요. 아무데로 정처 없이 걷습니다. 희생자의 정신 상태입니다. 2단계.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해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를 시각화하고 연습과 노력으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때때로 목표를 이루지만 행복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3단계. 자신을 준비합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고 순리를 따르죠. 종종 삶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좋은 보상을 내려요. 좋은 타이밍과 노력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닌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는다면 투쟁심 대신 도전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 좋은 행동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지는 않아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삶의 의미를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프레드가 100만 달러를 벌어놓곤 물어요. 도대체 뭐 한 거지? 메리가 승진하고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사라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여전히 우울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부자가 되거나 회사 사장이 되거나 엄마가 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건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찾길 바란다면 순간순간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언젠간 보상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은 앤드류 매튜스 저자의 마음 가는 대로 해라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제목만으로도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자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라는 그의 별명답게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공 원칙,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카튼과 함께 그의 지혜를 재미있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행복의 발을 딛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으니 삶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이 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삶을 내 마음대로 요리할 준비 되셨죠? 나만의 호사를 누리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삶은 더더욱 좋아질 거예요.